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염락입니다. 에콰도르 키토에 있습니다. 키토에서 마지막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과야사민 박물관을 방문하겠습니다. 과야사민, 에콰도르가 배출한 최고의 미술가입니다. 과야사민은 과거 칠레 혁명 당시에 아옌데, 그리고 칠레의 유명한 시인 있죠, 네루다, 그리고 민중가수 빅토르 하라하고 연을 맺었던, 칠레 혁명 실패 당시 분노를 터뜨리며 그림을 그렸고 시를 썼던 그 과야사민 미술관 박물관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바모스. 여기가 버스 정류장입니다. 저기도 있는데 뭐지? 저기가 더 크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저기 다 있으니까 저기 가겠습니다. 결국은 인드라이브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2.8달러니까 뭐 그렇게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안 되고, 과야사민 미술관에 들어왔는데요, 입장료가 10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10달러 안에는 가이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영어 아니면 스페인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영어도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안 된답니다. 반드시 가이드 있어야 된답니다. 이분이 과야사민이죠. 과야사민이 묻힌 곳, 그곳은 뭐 혼자 가도 상관이 없는데, 미술 전시관은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가이드 귀찮아, 나 혼자 좀 조용히 그림 좀 감상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는데 할 수 없지 뭐. 경치가 괜찮네. 카메라 가지고 딴지 안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다행인 것 같다. 다행히 안에서 영상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가 과야사민이 아옌데와 빅토르 하라에 바치는 피의 추모라는 그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이번에 남미 여행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칠레입니다. 산티아고. 그곳에서 아옌데와 빅토르 하라, 네루다 등을 좀 두루 살펴보는 게 목적인데요. 어쨌든 에콰도르의 거장 오스왈도 과야사민이 1973년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에 희생된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과 빅토르 하라를 위해 붓 대신 분노의 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예술이 아니라 피로 쓴 추모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아옌데, 빅토르 하라, 그리고 파블로 네루다에 관한 그림 두 점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것부터 빨리 보고 싶네요. 렛츠고. 삼성 로고가 있네요. 플래시만 터뜨리지 않으면 영상을 찍어도 된다고 하니까. 원래 영어 해설사가 저를 따라 붙어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혼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살바도르 아옌데, 그리고 파블로 네루다, 빅토르 하라, 1973년에 군부에 의해서 모두 살해된 칠레의 사회운동가들입니다. 아옌데는 대통령이었고요. 1970년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었죠. 칠레 구리광선을 국유화하면서 보편적 복지, 요즘 말로 우리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 저층면을 위해 정치를 많이 폈죠. 그런데 CIA의 공작에 의해서 1973년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 작전명이 산티아고에 비가 내리고 라는 작전명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비는 피를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사실 그날 쿠데타 아침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티아고에 광란의 피해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갖고 있던 에콰도르 미술가 과야사민은 그 사건을 보고 극도로 분노하고 슬퍼하여 이 그림을 남겼습니다. 에콰도르의 거장 오스왈도 과야사민은 1973년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에 희생된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과 빅토르 하라를 비롯해 붓 대신 분노의 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피로 쓴 추모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살바도르 아옌데, 파블로 네루다, 빅토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973년 과야사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한 1973년 쿠데타로 아옌데 사망 후에 아옌데의 손이라는 작품을 남겼는데요. 아옌데의 손은 피 묻은 손으로 군부 폭력을 성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빅토르 하라 민중 가수죠. 빅토르 하라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빅토르 하라와 같이 저항 예술의 동지였습니다. 하라의 음반 커버에 아트 작업을 담당하기도 했었죠. 1973년 하라가 고문당한 칠레 스타디움을 재현하는 검은 색조로 엘 에스타디오라는 1974년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검은 색조로 아주 처절함을 강조했습니다. 1973년 칠레 쿠데타는 운명의 교차점이었는데요. 9월 11일 아옌데가 사망하고 과야사민이 칠레의 비극이라는 연작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9월 16일에 빅토르 하라가 처형되자 과야사민은 하라의 고문 도구를 죽음의 도구로 묘사를 했습니다. 9월 23일은 네루다가 의문사하자 유족에게 추모 작품을 헌정하기도 합니다. 과야사민 작품 속에 이 세 분의 흔적이 있는데요. 1988년 분노의 시대라는 작품에서 엿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아옌데의 파편화된 안경, 그리고 빅토르 하라의 부러진 기타, 네루다의 시집 조각을 혼합한 콜라주로 묘사했습니다. 과야사민이 1996년 칠레 추모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태양 아래 울었고 같은 총 아래 맞아 쓰러졌다. 이들은 예술로 독재에 맞선 라틴 아메리카의 영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야사민은 라틴 아메리카의 고통, 억압, 사회적 불의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은 인디오, 원주민들이죠. 원주민과 혼혈인 메스티소의 정체성, 식민주의의 잔혹한 역사, 군부 독재, 빈곤 등에 대한 강렬한 비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라그리마스 데 상그레는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피눈물은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고통과 저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야사민은 얼굴의 형태나 색조에서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의 특징이 느껴집니다. 이는 유럽 식민주의로 인한 원주민의 순환사를 운유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피에타죠. 피에타. 예수의 죽음을 과야사민이 자기의 세계관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사실은 이 피에타는 이 작품을 원형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사뭇 다르죠. 이게 1410년에서 1496년에 살았던 꽈르톤의 작품인 것 같은데, 그 작품을 이런 식으로 칠레의 음악가, 민중 저항 음악가 빅토르 하라를 연상케 합니다. 기타를 들고 있는 모습들. 키토 시내도 하나의 캔버스에 담은 것 같습니다. 저 그림 같죠? 사각형 안에. 하지만 실물이죠. 유리창을 통해서 바라본 키토 시내의 모습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게 참 아름답습니다. 1층 전시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보면서 그 느낌이 상당히 큽니다. 울림도 크고, 과야사민의 작품은 대체로 그 분노, 슬픔과 절망 이런 것들, 그리고 손을 많이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과야사민 작품을 보면 대체로 마른 채고 뼈를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 손가락들, 눈은 대체로 공포와 슬픔, 절망, 절규를 표현하고 있고요. 얼굴 표정들은 다 어둡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사는 원주민들, 그리고 메스티조들의 차별과 빈곤, 그런 표현에 잘 어울리는 선들 같아요. 특히 1970년에서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정치적 탄압이나 원주민 차별에 대한 항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검은 아이,
니노 니그로라는 작품입니다. 1994년에 과야사민의 작품인데요. 과야사민은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적 약자, 특히 흑인이나 원주민 아이들의 고통과 탄압된 정체성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과야사민은 에콰도르와 전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적, 계급적 불평등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과장된 형태로 그려져 있으며 특히 크고 검은 두 눈이 두드러집니다. 순수한 아이의 시선 속에 담긴 고통을 강조하는 과야사민의 전형적인 기법이라고 합니다. 검은색, 짙은 갈색, 어두운 청록색 등이 주를 이루는데요. 배경과 대비로 고립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이나 노란색, 약간 가미되어 저항 또는 생명력을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야사미는 종종 눈물, 상처, 흉터를 그림에 도입하는데요. 이 검은 아이에도 아이의 얼굴에 고통의 흔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흑인 아이의 초상은 아프리카 계통 라티노의 존재를 의식하게 됩니다.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등에서 흑인 사회는 오랫동안 차별받아 왔는데요. 과야사미는 이들을 역사의 희생자이자 동시에 저항의 상징으로 담아냈습니다. 아이는 순수함과 미래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사회 구조적 폭력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과야사미는 가난, 인종차별, 전쟁 등으로 찢겨진 라틴 아메리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인류의 비인간성을 고발합니다. 이 작품은 특히 아프로 라티노 사회의 정체성 문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토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식민시대의 잔혹한 역사와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강력한 그림이라고 하네요. 포토시라는 제목은 볼리비아의 유명한 은광산 도시 포토시가 있습니다. 그 포토시에서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포토시는 스페인 식민시대에 수백만 명의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가 착취당한 장소로 악명이 높습니다. 포토시는 16세기에서 18세기 스페인 제국의 부를 지탱했던 은광산 도시로 산이 사람을 먹는 곳이라고 불릴 정도로 잔인한 노동 조건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수많은 원주민과 노예가 강제 노역으로 죽어갔으며 과야사미는 이 역사를 라틴 아메리카의 집단적 트라우마로 재해석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포토시는 식민주의의 폭력, 자원 착취, 원주민의 저항을 상징적으로 하는 키워드입니다. 박물관 외벽에 있는 철제로 만든 조각품입니다. 과야사민이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조각도 많이 남긴 걸로 유명하죠. 혼자 돌아다니다가 가이드한테 잡혔습니다. 적어도 10분은 영어로 자기가 이곳을 소개해야 한답니다.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저기 계시는구나. In 10 minutes with the rest of the people, okay? Right now is okay. Yeah, 1 in 27. Okay, 127. Yeah, we are going to start with the rest of the people together. Okay, Please. see. Wait there. Cafeteria, you want to drink a coffee? 여기서 기다리랍니다. 어유, 경치가 좋네. 이 에콰도르 키토에 와서 과야사민을 발견한 게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출신 중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갑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가 콜럼버스가 이곳에 당도한 이전과 이후로 이곳의 역사가 나뉘니까 비극의 시작은 그때 아닙니까? 이곳 흑인들이 여기 왜 있을 겁니까? 아메리카 이 대륙에 원래 원주민들 노예 노동을 착취하다가 다 사망하니까 노동력이 없어서 서아프리카에서 잡아온 거 아닙니까? 라틴 아메리카에 라틴이란 말조차도 이거 좀 라틴족 즉 스페인의 색채가 드려진 아메리카라는 뜻 아닙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제3자인 제가 봐도 고통스러운데 당사자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과야사민은 자기의 잉카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유물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잉카의
후예이고 자신의 조상이 잉카인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있는 다 유물들이 이 문양도 그렇고 잉카의 의자 등받이죠. 잉카의 문양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 카톨릭의 유물도 있지만 특히 예수님, 다 상처투성인 예수님은 아마 이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상처받고 탄압받고 차별받고 대상화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고난과 탄압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 번듯한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에 상처투성인 예수님만 라틴 아메리카에 유독 많습니다. 피 흘리는 이 예수님, 이 모습도 결국은 원주민, 메스티죠. 그리고 흑인들이 흘린 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고난당한 상처투성이 그들을 대변하는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잉카인들이 만든 피겨입니다. 기원전 10세기로 기원전 1500년 멕시코에서 500년까지 피델 카스트로하고 함께한 사진이 있고요. 여기 역시 피델 카스트로가 있죠. 마오쩌둥하고도 같이 서 있습니다. 여기 안경 쓴 분이 살바도르 아yen데 대통령이래요. 악역한 사이였죠. 작업실 모양입니다. 가야사민이 살아생전에 있었던 작업실. 방문록에 이렇게 한글로 글을 남겼습니다. 원주민과 오번열의 고통, 불평등, 차별에 대해 고발하고 폭로한 그의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는 방문록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2025년 4월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973년에 아옌데와 빅토르 하라가 살해되었습니다. 피로 벽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썼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못 봤는데 있다고 하니까 과야사미는 진정으로 잉카의 후예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걸 예술로 표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제가 좀 알게 되었는데 포토시 볼리비아죠. 은광산 그곳이 그렇게 인간 사육장이고 노예의 죽음의 무덤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 은을 캐기 위해서 많은 노예들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뜻깊은 방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구성도 아주 튼튼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과야사민의 그런 예술 정신을 배울 수 있었고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점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정체성을 찾기 위한 예술가들의 몸부림들, 베네수엘라에서는 차베스가 정체성을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여기는 단절된 역사라 이 아메리카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스페인 침략자들이 오기 전까지 이곳의 역사, 그리고 300년간의 스페인 식민지 역사, 그리고 독립 이후의 역사, 이 세 덩어리를 어떻게 연결지어야 할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선 콜롬비아 시대라고 여기는 그런 단어가 보통 명사처럼 됐습니다. 선 콜롬비아, 선 콜럼버스, 그러니까 콜럼버스 이전의 시대죠. 스페인 침략자들 오기 이전의 시대의 역사들. 어제 퀴토 박물관을 갔는데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 유물들이 발견 연대가 BC 1500년에서 AD 500년 사이. 이게 뭡니까? 연구가 하나도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이 조각난 단절된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여기는
문화는 이어갈지, 과야사민이나 차베스 같은 진정한 선 콜럼버스 이전의 시대까지 다 끌어안으려는 그들의 노력들이 가슴이 울립니다. 자, 이것으로서 과야사민 미술관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